극한값 계산하는 게 세 가지의 꼴이 있어. 하나는 0분의 0의 꼴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었고, 하나가 더 있긴 했죠.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 우리는? 무한? 소라고 불렀지. 무한대의 역수. 우리가 얘를 무한대라고 얘기하잖아. 왜 모른다는 표정이지? 무한대. 그리고 요게 이제 개념이 뭐야? 무한소. 근데 그냥 우리는 이것도 원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거든. 근데 그냥 0분의 0의 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크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그래서 0분의 0의 꼴은 또 두 가지가 있었지. 근호가 있는 경우와 근호가 없는 경우. (0분의 0의 꼴) 근호가 있는 경우는 뭐 해줬어? 유리화 시키는 거죠. 근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지?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의 0이 되는 요소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라는 거지.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수를 정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선은 그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끔 바꿔보고, 제거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인 거고, 제거가 되면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 거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면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고, x에 1 집어넣으니까 2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호가 있는 경우. 근호가 없는 경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이런 거. 그럼 이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이 극한값은 6 이렇게 했던 게 0분의 0의 꼴이었지. 유승이 기억나니? 이거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 그래도 우리 겨울방학 때 빡세게 했는데. 근호가 있는 경우, 근호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눴지. 근호가 있는 경우와 근호가 없는 경우. 우선 근호가 없는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극한값 계산하는 건 제일 쉬워요. 이거 분모와 분자의 뭐를 비교하면 되니까? 차수와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비교. 그래서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더 크면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이죠. 나눠주는 수가 더 빨리 커지니까. 근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는 거고, 이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는 거고.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이때 무조건 발산인 거죠. 그치?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로 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근호가 있는 경우는 나 근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했지? 그것도 위에랑 똑같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치, 결국에는 차수 비교죠.
근데 이제 근호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근호 밖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루트 x분의 3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x제곱은 결국에는 차수가 몇 차인 거야? 1차. 1차인 거지. 근데 분자도 몇 차야? 1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얘가 무한대꼴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유승아 이거 이해돼? 근데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할 때 요거는 조금 주의하자 그랬거든? 이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화해야죠. 이거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 어떤 녀석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지금 얘도 보면 무한대로 가지.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얼핏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얘의 차수가 더 어때? 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의 속도를 따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석하는 거지만 근데 얘는 어때? 얘가 커지는 속도와 뒤에 있는 얘가 커지는 속도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해석해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줘야 돼? 켤레를 곱해줘야 돼, 그지?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자 그랬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얘도 또 두 가지죠. 근호가 있는 경우와 근호가 없는 경우부터 할까? 근호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근호가 있는 경우. 근데 근호가 없는 경우에서의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그냥 다 발산이에요. 이건 이제 최고차 항으로 우리가 묶어서 계산한다 그랬거든. 묶어서 계산.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아니다. 그거 없는 경우잖아.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번 빼기 아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이 뒷부분도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는 건데 근데 얘가 커지는 속도를 얘가 쫓아가 못 쫓아가? 못 쫓아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무한대인 거야. 그래서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근호가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유리화 시킨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분의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플러스 이런 거. 이건 분모 문제가 다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지. 이건 분모 문제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얘를 유리화 시키면 1만 남죠. 그러면 분자에 유리화 시킨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 시켜도 1만 남죠. 그러면은 분모에 유리화 시킨 요 식만 남을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차수가 루트 x, 루트 x, 루트 x, 루트 x 어때? 다 같지. 그래서 결국엔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에 대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꼴. 보통 이 녀석은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분수꼴이면 통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지워지는 형태가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책에 있는 문제 조금 봐보면
4번 문제.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게 돼 있는데도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은 보면 그냥 x에 3 집어넣으면 얘는 극한값이 0 될 거고, 니은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얘는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리미트 x가 1의 음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유승아,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위에 절대값 아니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래서 x 빼기 1로 나와서 약분하면 x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 1의 음의 방향이면 1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이게 약분되니까 x 플러스 5만 남아서 10 극한값 존재하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4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6번을 보면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정의된 fx인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 자, 기억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때요? 같지 않죠. 자극한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우극한의 값은 0이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자, 보면 얘는 비어 있잖아. 비어 있어도 자극한이나 우극한이 다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거고. 디귿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요 범위거든? 그럼 여기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연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봐보면 49번 문제. 자, 49번을 봐봐.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극한값을 구하래. 유승아, 0의 음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fx는 위에부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함수 이용해야 돼? 1번. 그럼 일단 0 대입하니까 이 극한값은 2가 될 거고, 3의 양의 방향이래. 그럼 이때는 3번이네. 그럼 얘 값은 1이 돼서 더하면 3 이렇게 됩니다. 자, 52번 문제 해볼까요? 52번 문제. 자, 52번 문제를 보면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그랬거든. t가 0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한대. 그럼 0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얘가 y는 t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죠. 그래서 알파의 값은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1의 양의 방향이래. 그럼 1의 양의 방향이면 1의 양의 방향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는 또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얘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니까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엔 가우스가 들어간 거네. 근데 이거 가우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때마다 다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원래 가우스가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는 거라. 근데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가우스 함수. 우리 보통 가우스 x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가우스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가우스 x를 n이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어떻다? 작다. 근데 이제 가우스 x만 가지고 범위를 설정한다면 얘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클까? X-1이면 x-1보다는 크지만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정수면 이 두 개가 어때? 같지. 근데 x가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x가 가우스 x보다 어때? 그치. x가 가우스 x보단 커야 되죠. 그리고 가우스 x는 무조건 x 빼기 1보다는 클 거고. 근데 요거를 좀 잘 기억해놔야 되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때 가우스남 이걸 써먹어야 된다고. 자,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돼. y는 가우스 x래. 그럼 이런 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러고 보면 어떻게 나눠서 그려? 가우스 x 하면 계단으로 되죠. 구간의 길이가 몇이 되는? 1이 되는. 0과 1 사이에서는 0이 되고 1과 2 사이에서는 1이 되고 2와 3 사이에서는 뭐가 되고?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가우스 x인 거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y는 가우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만 그릴게. 저 가우스안의 그래프가 위로 굴러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게 가우스는 정수인 점에서 값들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를 3, 여기를 2,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0일 때 이 함수값은 뭐가 돼?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찍힐 거야.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는 가우스 값이 뭐가 되겠어? 3이 되지. 그럼 이때는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요 사이에서는 3 칠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이에서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칠해지고 비어있고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가 칠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 우리가 찾으면 얘 값이 3이 되는 경우는 여기 x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2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뭐가 되고? 루트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마지막 0이 되는 건 여기가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니? 여기서 얘를 날려버리면 이제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무조건 가우스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의 값이 정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잘라서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불연속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각각 문제 53번 문제 한번 할게요. 우리가 가우스 문제를 풀 때는, 가우스의 극한값 구할 때는 우리가 가우스의 정의가 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선은 가우스 x가 리미트 x가 3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큰 거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럼 리미트 x가 3의 음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돼? 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얘들아, 무조건 가우스는 숫자를 적어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니까 3분의 12가 돼서 4가 될 거고, 여긴 3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분의 9,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되니? 54번 한번 해보세요. 54번. (54번을) 보면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큰 것. 자, 지금 뭐 1번, 2번, 4번, 여기 3번을 보면 여기 가우스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 정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들아 그냥 얘를 빼고 계산해도 돼. 그래서 얘를 가우스 x 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0의 음의 방향이잖아. 그러면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 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계산되고, 두 번째는 여기 가우스 x 빼기 1이잖아. 그럼 0의 양의 방향이니까 얘 값은 0이 되고 얘는 그냥 0인 거니까 얘는 1이 돼, 아니 0이 돼 버리는 거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도 얘가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은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지, 아니 큰 값이지. 근데 큰 값인데 제곱해버리면 이거는 뭐와 뭐 사이가 돼버려? 0과 1 사이.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가우스 x의 값도 그냥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 빼기 1이 돼버리네. 그래서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네. 그 다음에 4번도 가우스 x 더하기 1, 가우스 x 빼기 1의 음의 방향이니까 둘 다 0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저 안에 것을 표준화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결국엔 2-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가우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근데 0으로 가는데 0이 어떤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2-1이 돼서 뭐가 된다? 1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우스 들어가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로 생각하면 돼. 네, 최고 찾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 가우스. 이거 그냥 2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요? 가우스가 취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1 더해도 똑같이 그거는 두 배. 네, 그1 더하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1 더해봤자 너무 작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1 넣으면 너무 작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x 더하기 1 이거니까 1은 1은 그냥 없다고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요거? 근데 이게 가우스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방향도 봐야 돼. 이게 만약에 가우스가 없으면 그게 맞죠. 그냥 2라는 게. 근데 이게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건지 작은 쪽에서 오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돼. 가우스 값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생각을 할 때 이런 함수가 있어도 여기가 a일 때 만약에 여기가 3이야. 물론 그냥 극한값을 생각한다면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건 음의 방향에서 접근하건 극한값이 3은 맞아. 근데 가우스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접근할 때는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2가 되는 거고,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접근하는 그 방향을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내신에는 이런 게 좀 잘 나오긴 하거든. 여기가 제일 앞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하면 우리는 뭐만 조금 구분하면 돼? 정의역과 치역만 좀 구분하면 되지. 자, 우선은 fx의 그래프는 주어졌고 우리는 이제 gx의 그래프만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fx고 gx라는 건 x-2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2라고 하면 이렇게 좁혀서 올라가고 y좌표는 4가 되고. 자, 우선 이 표현에서 유승아 여기 x 있지? 요 x는 요 x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x는 지금 f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gx 있잖아. 요 gx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fx. fx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g의 정의역인 거다. 자, 우선은 x를 0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와, 작은 쪽에서 와?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0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gx를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인데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그 다음에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한대. 그럼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얘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마이너스 1의 어떤 방향?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의 요 극한값을 읽어주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하면 14.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60번 문제. 기억부터 확인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을 때 gx 마이너스 1. 음의 방향, 양의 방향 극한값이 같질 않죠. 틀리죠. 자, 니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일 때 f 합성 gx,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음의 방향일 때 f 합성 gx 이렇게 된다고. 자,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이야.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gx를 보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 뭐가 돼? 1이지. 근데 여기는 함수값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로 읽어야 돼? f? 1로 읽어야 돼. 그럼 여기서 f1의 값은 뭐가 돼? 1인 거죠. 자, 두 번째. 음의 방향에서 접근할 때 음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근데 극한값은 2야. 근데 여기도 함수값의 증감이 없거든? 그럼 이때는 뭘 읽어야 돼? 그냥 f2로 읽어야 된다고. 그럼 f2의 값은 마찬가지로 뭐가 돼? 1인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디귿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g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음의 방향일 때 gfx 이렇게 돼버려.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이면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데 0이 어떤 방향에서 와? 양의 방향에서 오지. 그럼 0이 양의 방향이면 이렇게 접근하니까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음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0의 음의 방향이잖아. 그럼 0의 음의 방향이면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때 극한값은 1이어서 두 개가 같지 않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발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니은 하나다. 이해되지? 네. 우리 61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61번을 가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기본 형태라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뭐 y는 fx, y는 gx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그냥 함수의 기본 형태거든. 근데 이 x 자리에 x가 아닌 다른 함수의 형태가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만 돼도 이건 합성함수 형태인 거야. gx라는 함수를 ex라고 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f, gx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합성함수의 형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선은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있지? 얘를 또 표준화 시키는 거야. 빼기 3 이렇게.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럼 유승아, t가 무한대로 가잖아. 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 0. 0으로 가지. 그럼 1에서 0에 가까운 값을 조금 뺐대. 그럼 이게 1의 양의 방향이겠어? 음의 방향이겠어? 0. 1에서 0에 가까운 값을 조금 뺐대. 그럼 이게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얘가 0으로 가는데 0은 아니잖아.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1에서 0에 가까운 값을 지금 마이너스니까 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f가 1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1이구나. 작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극한값은 뭐가 돼? 2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그래서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t-2분의 4t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도 또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빼기 8이니까 더하기 8이 돼서 9. 4 더하기 t-2분의 9야.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 그것도 조금 크지 않나? 그치, 얘는 조금 큰 거지. 그러니까 4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극한값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1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을 합성함수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 극한에 대한 성질. 앞에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라 극한의 기본 성질. 우선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물론 알파 베타는 상수야.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이 뭐냐? 얘와 얘가 모두 어때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 그럼 얘는 k를 바깥으로 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각각의 극한을 분배해줘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각각의 극한을 취해주되 뭐만 주의해주면 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 0이 되면 되죠.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곱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는 게 먼저 했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때는 각각의 극한을 취해주자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근데 기본인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진위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죠. 우선은 62번부터 봅시다. 자, 62번의 문제를 보면 이 녀석의 발음풀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은 f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gx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수나 무한대 빼기 상수는 수렴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얘네들이 수렴하려면 이 얘기를 앞에서 안 했구나.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앞에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자,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x 이거 당연히 수렴해야 돼.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 차수와 개수가 어때? 같죠? 그 얘는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니까 1로 수렴한다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빼기 x야. 둘의 차수는 어때? 같죠? 근데 개수가 어때? 다르니까 어떻게 돼? x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버려? 무한대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결국 얘도 무한대로 가야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이 fx, gx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자, 그냥 서술형이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fx 빼기 gx를 hx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게 hx 더하기 뭐가 돼? gx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니? 아니다. gx는 이렇게 쓰자. gx는 fx 빼기 h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식에 hx 자리 g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fx 더하기 fx 빼기 hx 이렇게 될 거고, 2배 fx 빼기 3배 fx 빼기 h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저 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hx 빼기 fx분의 2 fx 빼기 h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 fx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은 fx분의 3hx 빼기 1분의 fx분의 2fx 빼기 fx분의 hx. 어차피 이 녀석은 2가 될 거니까. 근데 hx의 극한값은 뭐가 돼? 2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두 식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2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최고차항의 차수랑 개수 같으면 그냥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좀 원하는 풀인 거고, 우리가 이제 서술형에는 저렇게 서술형에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는 이 수렴 조건과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무한대, 이 녀석이 무한대, 수렴해. 그러면 이 둘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그냥 fx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fx로 나눠버리면 2 마이너스 fx분의 gx분의 3 그리고 1 더하기 fx분의 gx인데,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고? 이게 다 1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유승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 6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쉬운데? 해봅시다. 자, 66번을 보면 fx, gx가 모두 수렴한데 근데 그 극한값을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6이래. 그러니까 결국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란 얘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알파는 3,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조건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3 빼기 2가 돼버려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옆에 보면 68번에 이제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 자, 기억. fx와 fx, gx 곱한 값이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이거 틀리죠. 왜? 얘가 0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기억은 fx가 x제곱 gx가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a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a가 0으로 가버리면 fx 0으로 수렴하지. 두 개 곱한 것도 fx 곱하기 gx가 x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또 0으로 간다고. 근데 gx는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죠. 기억은 틀린 거지. 유승아, 니은은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틀리죠. 맞아? 요것도 틀려요. 이거 왜 틀리냐면 fx가 또 어디로 가버리면? 0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fx를 x라고 놓고 gx를 이렇게 두는 거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버리면 a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하면 두 개 곱하면 x니까 a가 0이라고 할까? 그럼 0이 될 거고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인데 a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또 0이 되겠지. 근데 이 gx가 x는 a에서 수렴해 발산해? 아니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니은도 틀리다고. 그럼 디귿은 어때? 맞아요. 디귿은 맞죠. 얘는 왜 맞냐면 얘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근데 여기서 gx는 어디로 가 있어? 분모로 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럼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수렴하고 분모에 있는 gx가 분모로 갔을 때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gx의 값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증명하는 건 이렇게 증명하면 돼. hx를 gx분의 fx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게 gx 곱하기 뭐가 돼버려? hx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게 결국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가 돼버려? gx hx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 값이 베타로 가고 만약에 이 앞에 값이 알파로 간다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 69번. 유선아 68번에 아까 니은 이해됐어?
니은이가 안 되는 거? 경우 분자가 0이라서 되는 거. 그치, 이제 분자가 0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모는 수렴하지 않아도 극한값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자, 69번을 보면 기억부터 봅시다.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j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gx는 반대인 거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1이고 x가 a보다 작으면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이렇게 더해도 뭐가 돼? 0이 되지. 둘 다 존재하지 않은데 더한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지. 그 다음 니은은 자 fx 더하기 gx, fx 빼기 gx 값이 각각 존재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 녀석을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를 베타라고 두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을 hx라고 두고 이 녀석을 rx라고 둬봐. 그러면 hx랑 rx를 더하면 유승아 뭐가 돼? 우선 EFX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야. x가 어디로 가게끔? a로 가게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2로 나눠져 버리니까 fx가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hx에서 rx를 빼버리면 이건 이제 2gx가 되거든? 그럼 그때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돼버리겠지.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 기억 있잖아. 기억에서 f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어. 0이 아니면 얘는 증명하는 거야. 그냥 fx 곱하기 gx를 hx라고 둬. 그럼 gx라는 게 결국엔 fx분의 hx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 그럼 fx의 극한값을 알파, 곱의 극한값을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 그래서 얘는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리을은 gx가 fx보다 어떻대? 크대죠. 이건 그냥 x가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간단하거든. fx를 x분의 1이라고 두고, 아니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두고 fx를, gx를 x분의 1이라고 둬봐. 그럼 gx가 fx보다는 어때? 항상 크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둘 다 극한값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리을은 틀리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형태들 유형별로 우선 0분의 0의 꼴 나와 있는데 72번을 한번 볼게요. 이 72번을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도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약분이 되죠. x제곱 더하기 1. 그럼 x가 1로 가면 결국에는 f1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8
그럼 얘 값은 1이니까 F1의 값은 뭐가 된다? 8.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73번 문제도 한번 봐보면 문제에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 녀석의 값이 4일 때, 이 녀석의 값이 4일 때, 이 녀석의 값은 그랬네. 자,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f-2의 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를 fx로 묶을게. 그러면은 f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분모를 f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어떻게 돼? 지워진다고. 그럼 결국에는 f-2의 값은 1인 거니까 이 녀석은 1 빼기 잠깐만, 뭘 잘못했나? fx로 묶으면 fx 빼기 1, 밑에를 f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그치, 이거 지워지고 이게 대입하면 안 되지. 분모 분자를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지. 이렇게 만들고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빼기 4니까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 x 플러스 2만 남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0으로 가는 요소는 제거해 준 거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야? 넷. 이 녀석의 극한값 분모도 넷. 그래서 4분의 4가 돼서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마이너스 2로 가다가 2로 가요. 어디가? 얘죠. 헐, 여기가 플러스인데 미안. 플러스 x제곱 빼기 4. 그럼 약분돼서 x 빼기 분모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된다. x 플러스 이렇게 나누는 나눠줘야 돼. 얘를 이용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0분의 0의 꼴 한번 볼까요? 0분의 0의 꼴. 75번 그냥 여기 책에서 볼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죠? 분자도 어디로 가? 그럼 결국에는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플러스 이걸 곱해주면 얘가 x제곱 빼기 9가 돼서 약분되니까 x 플러스 3. 그럼 3 집어넣으면 뭐가 돼버려? 6분의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7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77번을 보면 분모가 0,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우선 유리화 시킵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유리화 시키면 켤레가 곱해지는 거니까 2배 x에 fx 이렇게 돼버리고, 분자는 루트 1 더하기 x fx 더하기 루트 1 빼기 x에 f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x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 x가 0으로 갔을 때 fx는 뭐가 돼? 4니까 8분의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 그래서 뭐가 돼버려? 4분의 1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제일 쉬운 형태지. 자, 79번을 보면
불편하죠. x가 무한대가 아닌 어디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물론 여기서 극한값을 반대로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치환하세요. x를 마이너스 t로 놓는다고 쳐봐.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바꿔주는 거야. 루트 4t의 제곱 빼기 t 더하기 1 플러스 t분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t.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우선은 부모 분자 최고차항 비교해보면 다 1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수가 2가 될 거고 뒤에 거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1 빼기 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8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83번 문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불편하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해.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다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또 집어넣는 거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3f 마이너스 t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t로 나눠버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3f 마이너스 t 루트 t로 나눠주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더하기 t분의 f 마이너스 t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니까 t분의 f 마이너스 t는 뭐가 돼버려야 돼? 마이너스 알파가 돼버려야 돼. 이해돼? 그럼 얘는 루트 안에 요 값은 뭐가 돼? 0이 돼버리죠. 왜냐면 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차수가 분모가 하나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야 돼. 유승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1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알파. 그럼 이게 넷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마이너스 3알파는 4 빼기 4알파가 돼서 알파의 값이 뭐가 돼? 넷.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치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하되 부호를 좀 신경을 써주는 거지.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줄 거냐면 x로 나눠줄 거야. x분의 3fx 그리고 x분의 루트
fx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fx 이렇게 되거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게 음수야 음수. 얘가 지금 음수라고.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그냥 못 들어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줘야 돼. 그럼 얘가 어떤 수가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쟤를 이제 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fx 더하기 x제곱 얘가 플러스 x분의 fx분의 x분의 3f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안이 뭐가 돼버려? 이 부분은 어차피 0이야 그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그냥 1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x를 제곱해봐야 그냥 x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알파 분의 3알파가 넷 이렇게 된다고. 그럼 3알파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알파니까 알파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가? 나는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했던 거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부호를 신경 써야 돼서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유승이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84번 문제는 이 녀석의 값은 그랬어.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불편하잖아. 마찬가지로 또 t로 치환하자고. 마이너스 t로. 그럼 t의 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2t 더하기 t제곱 빼기 t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뭐가 돼? 무한대꼴이라고. 그럼 이게 결국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시키면 분모는 루트 1-2t 더하기 t제곱 플러스 t분의 1-2t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최고차항이 1차식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빼기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하나 해볼까 이거? 87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도 가우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작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빼기 x잖아. 아까 범위 설정할 때 가우스 x는 뭐보다는 x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놓고 우변은 루트 x제곱인데 가우스 x는 x 빼기 1보다는 큰 거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다 유료화 시켜버리면 x 빼기 1 이렇게만 남고 그냥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두자고 가운데는. 그리고 우변을 또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1차 여기 2분의 1 1차 여기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니까 극한값 뭐가 돼야 돼? 2분의 1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88번까지.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은 이 앞에 거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무한소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선은 얘는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연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쟤를 통분하면 2배 x 마이너스 1에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는 둘 하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은 이게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배 x 마이너스 1분의 2x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게 뭐가 돼야 돼?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91번 유승아 이거 눈으로 푸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이거 값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로 갈 때 그냥 2인 거야. 근데 이제 서술형에 나오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놓고 x분의 6을 곱해준 다음에 극한각 계산하면 된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미정계수 결정.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때도 그렇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 무슨 조건을 알아야 돼? 수렴 조건을 알아야 된다. 수렴 조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0분의 0의 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극한각 계산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까 0분의 0의 꼴에서 계산했던 거지. 근데 이번엔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간대. 그럼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분모예요. 경우가 두 가지죠. 수렴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렴값이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만약에 수렴값이 0으로 가면 이때 분모 있잖아. 분모는 우선은 수렴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0으로만 가지 않으면 돼. 그럼 어차피 분자가 0이니까 뭐가 돼버리겠어? 0이겠지. 유승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분자가 0이니까 0이야. 분자가 0이니까 0이니까. 그치. 분모만 0이 아니냐. 근데 이게 수렴값이 0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분자가 0으로 간대. 그럼 이때는 무조건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고. 시험 문제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 상황이에요. 상황. 아니다. 미안. 이 상황. 수렴값이 0이 아닐 때. 이 상황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수렴값이 0인 경우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꼭 수렴값이 0으로 가는지 0으로 가지 않는지 이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의 수렴 조건은 그냥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가 어때야 돼? 계수가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92번. (92번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되고, 따라서 b의 값은 a 빼기 1이 돼버린다.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빼기 1.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제곱하면 a 빼기 2가 3. 그럼 a의 값은 5가 될 거고, a 값이 5니까 b의 값은 4이죠. 두 개 더하면 9.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95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95번 문제. 자, 95번. 이거 이제 무한 소 곱하기 무한 대입꼴이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선은 저 가로 안에 거를 먼저 통분을 해버리면 b에 x 플러스 a분의 b 빼기 x 더하기 a. 자, 그럼 여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서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돼버리네. 그러면 b 자리에 2-a를 집어넣어 버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곱하기 2-a에 x 플러스 a. 그리고 여기에 2 빼기 a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2-a 곱하기 2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요 4-a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제곱은 뭐야? 뭐가 안 맞네? 계산 틀렸나 보다. 쌤, 근데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겨야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b. 두 번째 줄에서. 여기? 네.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 2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 플러스 b가 2 아닌가? 통분 잘못한 거. 통분 잘못했다고? 아, 이게 빼기 a구나. 헐. 헐. 빼기 a네. 빼기 a가 돼서, 아,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 돼? 으아. 미안, 이거 다시 계산했어.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b-a는 2가 되는 거고, b는 a 플러스 2가 돼버리네. 그럼 결국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분의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2 빼기 x. 그럼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결국엔 a 플러스 2의 제곱이 9가 돼야 돼서
a의 값은 1 이렇게 되겠다.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a의 값이 1이면 b의 값은 3, 두 개의 곱은 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네요. 그 다음 97번 문제. 우선 97번 문제도 딱 보면 불편하지. 왜냐면 x가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t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t의 제곱 더하기 bt 빼기 t 얘 값이 1이 돼.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얘들아 이거 유리화 시킬 필요 없이 우선은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네. 무조건 a 값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쟤를 유리화 시키면 루트 t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t분의 a의 값이 1이니까 여기는 이제 분자가 bt만 남는다고. 그럼 결국에는 2분의 b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럼 b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b의 값이 2니까 끝이네. a의 값 1이어서 두 개의 곱은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99번에서) 여기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여기 a의 값 1인 거죠. 루트 x제곱 루트 x제곱 같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건. 그 다음 100번 문제.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이 녀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그랬어. 하나의 조건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는 1로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가는 것부터 이용하는 거지. 근데 분모의 차수가 2차야.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fx의 차수도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극한값이 2니까 최고창 개수는 2가 되겠다. 그래서 ax 더하기 b. 이제 fx 아니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다 쓴 거야 이 조건은. 자,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갈 때 지금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이 0이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2.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에 2x 더하기 a 플러스 2가 돼버리네. 그러면은 약분시키면 x 플러스 1이 분모에 남고, 극한값 계산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4. 그럼 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면 fx는 뭐가 돼야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f 마이너스 1의 값은 1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1이라고 말해준다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건 다시 한 번만. 좀 1로 가니까 1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기? 네. 그치. 예, 그게 1로만 가는 거니까. 104번 문제 해볼까요? 자, 104번.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이게 다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fx가 x-1,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이 뒷부분을 hx라고 둡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리에 이제 이 녀석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h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h1의 값은 1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빼기 1, x 빼기 2, hx 약분하고 2 대입하니까 h2의 값은 뭐가 돼? 5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에 만족하는 관계식이 몇 개, 아니 조건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거니까 gx를 몇 차라고 바라보면 돼? hx를 몇 차 함수? 1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조건이 2개니까. 그러면은 h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의 값이 1인 거고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의 값이 5가 돼버려서 a의 값은 4, b의 값은 마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녀석이 결국엔 4x 빼기 3이 되는 거고 g3의 값은 2 곱하기 1 곱하기 12에서 3 빼니까 9 그 답은 완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물론 ax 더하기 b 말고 다르게도 구할 수 있긴 하겠지. 뭐 ax 제곱 더하기 b라고 둬도 되고 ax 세제곱 더하기 뭐 bx의 제곱이라고 둬도 되고 이거 다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차수가 가장 어때야 된다고?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 극한의 대소비교 조임정리. 조임정리 설명 안 해도 뭔지 알지? 아닌가? 그 영역 값이 같으면 그것이나? 맞아. 그냥 조임정리가 뭔지만 좀 잠깐 얘기하면 뭐 조임정리, 샌드위치 정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알파면 결국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뭐가 돼야 된다?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게 조임정리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 대소비교에서 아까 그 진영 문제 있던 건데 gx가 fx보다 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수렴.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하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드무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106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 형태를 그냥 만드는 거지 우리는. fx의 세제곱 하면은
2x 플러스 3의 세제곱 2x 플러스 7의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로 가면은 최고차항 계속이 뭐가 돼? 8 최고차항 계속이 뭐가 돼? 8 얘의 극한값은 8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활용 문제 1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2x-2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P가 있다.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에서 PH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을 때 PQ분의 AQ 그랬네. 이거 너무 쉽잖아. 요 Q의 좌표는 P랑 X 좌표가 같죠? 네. 그리고 Q의 Y 좌표는 요 A의 Y 좌표가 같은 거니까 요 Q의 좌표는 x, 2라고 두면 되겠지. 네. 그럼 PQ의 길이는 요 길이는 결국에는 P의 Y 좌표인 루트 2x 빼기 2에서 2를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Q 아니구나 이건 AQ구나 미안 이거 분모로 그 다음에 AQ는 x좌표의 차니까 이게 x 빼기 뭐가 돼버리는 거야? 3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게 0분의 0의 꼴이니까 분모를 유리화 해주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3에 루트 2x-2 플러스 2 그럼 분모는 2x 빼기 6 이렇게 돼버리네.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3 대입하니까 2분의 2 더하기 2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113번. 이게 보면 이 P라는 게 원점의 한 합씩 가까워졌을 때 이 C의 Y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C의 좌표를 만약에 이렇게 0,C라고 두면 P의 좌표를 뭐 x,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둘 수 있잖아. 이해가? 근데 이제
이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X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때 이 Y좌표 C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X와 C의 뭐를 표현해야 돼? 관계를 표현해야 돼.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원이 X축에 접하잖아. 이 길이랑 이 CP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 같다고.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 CO의 길이는 C가 되는 거고 CP의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전개할 거야. 4분의 1에 x의 4제곱 빼기 cx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cx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x의 4제곱이네. 그러면은 c는 1 더하기 4분의 1의 x제곱이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4분의 1의 x제곱 x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돼야 돼? 극한값?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그럼 결국엔 좌표는 0,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았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요 한 단원 숙제입니다. 시간이 풀려?